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넣을 때하고 심정이 다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정말로 아쉬울 때는 노숙을 한 며칠 해보십시오. 정말 어디 천장이라도 있는 데만 가서 잤으면 손이 없겠다, 텐트라도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가서 또 자다 보면 어디 가가지고 따뜻한 데 가서 좀 자고 싶다, 샤워라도 좀 했으면 싶다 이러다가 또 그런 데 가서 또 자다 보면 아이고 참 호텔 가서 자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더민주나 야당들이 빈집에 들어온 소를 어쩌지 못하고요. 자, 이럴 때 정말 좀 신중하게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지지를 계속 받아낼 건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위기가 엊그제였다라는 것을 잊고 또 간이 커졌습니다. 지금 더민주당에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현 대표 간의 이 자기 당권 논란이 정말 가관입니다. 자,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22일날 이제 밥 먹는 자리에 만나서 합의 추대가 불가능하니까 괜히 나가가지고 상처 입지 마라, 불출마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김종인 대표는 경선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종인 대표 측 주장은 또 이거하고 다릅니다. 문이 경선에 나가라고 권유를 했고 김이 관심 없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언론에 알려진 내용과 김종인 대표 측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서로 180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용어로 한마디로 이 필요 없다는 듯이, 이제 김종인 필요 없다라는 듯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보면 더민주당 내부에 이종걸 원내대표, 그 다음에 또 원내대표를 넣으려고 하는 이상민 의원, 충청권을 대변하죠. 또 더 나아가서 김진표, 수원에서 이번에 당선이 된 당선자죠. 이런 분들은 다 김종인 체제가 좀 연기를 해서,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를 연기해서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재인 대표는요, 왜 밥 먹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화근을 만들었을까? 제가 문재인 전 대표라면 김종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들썩 안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정리되게 놔둬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1월 15일쯤에 데려올 때 뭔 생각을 갖고 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인 대표는 대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자기가 듣기로는 대선 때까지 당대표를 맡아달라고 들은 걸로 비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3월 20일 날 이 김종인 비대위가 만들어 놓은 그 비례대표안을 뭉개어버리면서 중앙위원회에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김종인을 2번에서 14번으로 끌어내렸죠. 김종인이 14번 되었으면 국회 배지를 못 달 뻔했죠. 그래서 김종인이 반발을 하고 당무를 거부하고 집에 가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설득을 하러 나섰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그 지금 당 대표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총선이 끝난 뒤에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화면이 전부 돌아다니는데 방송국마다 틀고 있죠. 그거 하면은 지금도 대표직을 돌아와서 좀 계속 맡아줘야 되고 끝난 뒤에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더민주당에 한마디로 위기의 본질을 한번 봅시다. 안철수 당이 1월 초에 창당되고 어쩌고 한다고 발표나니까 지지율이 확 그냥 안철수 당 쪽으로 창당하기 전부터 몰리면서 김종인을 데려올 무렵에 더민주가 국민의당에 반토막죽 나버렸습니다. 지지가. 그래서 김종인 데려다 놓고 뭐 이런저런 김종인이 대선공단 사태부터 시작해서 안보 문제, 북한 개멸론 이야기하고
또 뭐 공천에서 정청래 이해찬 빼고 뭐 물갈이 하는 듯이 보이고 문재인과 좀 충돌하는 듯이 보이니까 다시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 이상 앞서갔죠. 3월 초중순에만 해도. 그래가 김종인이 툭 야권 통합 던지니까 안철수 당은 끝도 없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뻑을 한 게 친노하고 문재인 대표 아닙니까? 조금만 참지. 김종인이 잘 나가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된다. 저 사람 뭔가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 어제 제가 TV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에 그 파스빈드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죠. 이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뭔가 하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뻔뻔해야 한마디로 정신상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는 제때 그냥 불안 요인을 없애버려야 된다. 남의 체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나 친노가 김종인을 바지 사장이라고 만방에 알린 직후부터 한 20일 만에 정확하게 국민의당에 반토막이 나면서 호남 싹쓸이를 시켜주었습니다. 마지막에 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2번이나 갔죠. 그래도 잘 안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과문 같은 걸 발표했잖아요. 당권의 장부에 당의 일에 내부의 일에는 관여를 안 하겠다. 호남이 포기한다면 정계 은퇴하고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로 또 슬그머니 올라와가 서울에도 집이 있고 양산에도 집이 있지 않습니까? 낙선자 당선자들 만나서 밥 먹고 그러면서 21일날 뭐라 했는가 하면 당의 일에는 관여 안 한대놓고는 22일날 만나서 출마하지 마라. 출마하지 마라가 거의 뭐 관여 정도가 아니라 통보 아닙니까? 최고 실력자가? 지금 솔직히 이 일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일이 벌어졌고 자기를 자꾸 관여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끌어들이니까 그러지 않다. 나야 도와줄 힘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둘러대는데요. 국민들의 상태로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이 말은 나는 이를 밀어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사실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왜 일 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몰래 만나든지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오지 말아야 되고 친노들은 조용히 했어야 되죠. 아예 김종인이 비례대표를 운동권을 좀 배제시킨 다음에 그걸 감수를 했어야 되죠. 총선 이기려면. 그래서 사람들은 김종인 주도하는 당이다. 이렇게 해서야 호남표가 더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참고요. 죽다가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인은 어쨌든 100 취소가 안 되면 집에 가겠다. 비례대표 내놓고 확실하게 이야기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회에 123석을 걷어왔으면 뭐 프로야구나 회사 같으면 상을 주거나 승진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기 싫어서 저 사람 못 믿겠기 때문에 더 간을 키웠다가는 딴짓을 할 것 같고 우리를 배제하거나 장난을 치갖고 지가 할 것 같아 이런 느끼면 정리를 하는 것도 정말로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저렇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니 나가면 상처받는다 나가지 마라. 자 이러니까 김종인이 왜 딴소리 하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친노가 항상 사람들 앞에 대중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가 저는 실제로는 뭐 친노가 그렇게 야박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상민 의원이 신율의 그 출발 새 아침이라는 프로에 나왔어 라디오에 김종은 선거 활용 필요 없다 야박하고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문재인이 없던 이야기 만들어 대단히 불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더민주당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칠게 망신 주듯이 일 처리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재벌은 개주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노는 이 버릇을 고쳐야 대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에서요, 지금 이 연립정부 연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독 이 집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겉으로만 보면 야권 연대나 야권 통합 이야기, 즉 두 당이 합쳐서 대선 후보를 한 명만 뽑자, 내지는 두 당이 대선 후보를 각각 4대 여론조사를 해서 막판에 지난번처럼 단일화를 시도하자, 이런 부분은 지난번 대선 때 결국은 밀려서 들어간 안철수 대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에 말려드는 순간 친노를 당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는 고남이 자기를 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새가 부족한 쪽이 새가 센 쪽을 밀어주고, 대신에 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제 이 연정을 해서 두 당이 같이 집권을 하자. 결국은 뭔가 하면 대선 후보는 날 밀어주고, 그리고 장관이나 총리는 서로 나누자.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더민주에서 문재인이 총리를 하든지 하고, 장관 자리도 서로 간에 반반씩을 하든 이렇게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지난번에 통진당의 대선에서 그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역할을 해서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겼으면 통진당에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 같은 거 한 2자리 줬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결국은 연정에 이런 입장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이야기인데, 안철수의 연정이 새삼 화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새누리당의 지금 대권 후보가 거의 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반기문 외에는 별로 없어졌고, 오늘 또 국민일보 조사에 보면 안철수가 문재인보다는 앞서서 반기문에 이어서 2등을 했다라는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정당 지지율도 1% 앞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요. 이런 거 갖고 근거를 대라 안 대라 하는데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굳이 검색해서 나오는 걸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나를 밀더라도 반쯤 떼줄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후보 단일화 이렇게는 매몰되지 말자. 그래서 둘 다 아무것도 못 얻고 같이 깡통 차느니 한쪽을 밀어줘서 좀 나은 쪽이 되면 갈라먹으면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과거도 이런 종류의 비슷한 연정 이야기는 나왔는데, 지금도 무슨 정의당이나 이런 쪽하고 연정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대선에서 1%가 중요하니까 한 4, 5% 갖고 있는 정당도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1.6% 차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여기서 핵심은요, 여권을 향해서도 연정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자, 새누리당의 지금 대선 후보가 반기문이 달랑 하나인데, 반기문이 과연 한국에 와서 제대로 대선 후보가 될 것이며 새누리당에 여러가지 검증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기문도 날아가 버리면 너가 대선 후보가 누가 있냐,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손을 잡아가 영원한 연합을 해서 너도 좀 권력 반쯤 떼가고 내가 대통령하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일의 전제는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입니까? 대표가 되자마자 상해 가가지고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연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외교 국방만 맡는 대통령과 그야말로 실세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갖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보면 안철수 대통령의 실세 총리 그리고 장관직을 새누리당하고 나누는 거. 그리고 실세 총리는 새누리당의 친이든 친박이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행태의 이원 집정부제 개헌은 이 안보 부분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고 기득권이 정권을 가지고 장난치기 좋게 만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시기상조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했지 않습니까? 자, 새누리당을 겨냥해서요 미끼를 던지는 거고, 만약에 3명이 출마했는데 더민주 국민의당 후보가 겨루고 새누리당 후보가 3등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때는 이제 연정을 하자라고 새누리당하고 할 수 있다는 카드를 던진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이요 연말까지 안체제를 유지하고
박지원을 원내대표로 하고 정책위 의장을 김성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시간을 끌어가면서 연말까지 전국 주도권을 자기가 잡아가고 당을 자기 손에 장악을 해서 호남에 지금 기반을 두고 있는데 호남 의원들이 자신을 흔들도록 두지 않겠다. 정동영이나 박지원이나 천정배가 그리고 건너가기 자기를 갖다가 한마디로 좌지우지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쪽이든 입맛만 맞으면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철수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고수한다라고 했고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즉 외교 통일, 북한 안보 문제에서는 한마디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 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과 연정을 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경제 부분에는 이 본인은 공정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새누리당하고 맞겠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따지고는 나눠먹자고는 해야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대표가 개헌을 하는데 총대를 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왜? 본인이 지지율이 월등해서 압도적인 1위를 다니면 모를까 비슷하다면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 새누리당과 안철수가 연정에 가세하고 또 더민주 안에서 일부 세력이 비주류가 가세하면 결국은 200석을 넘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연정 이야기를 꺼낸 것은 결선 투표 이야기만큼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새누리당하고 할 건지 말 건지 또 외교 안보 통일 북한에 대한 정책은 뭔지 경제 정책은 뭔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